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나는 솔로 24기가 시작을 했어요. 첫 화부터 캐릭터성이 분명한 사람도 보이고 미묘한 신경전이 느껴지기도 하고 편집점을 봐도 지난 기수들은 대부분 첫 화에서 숙소 이동을 해서 각자 방에 짐을 풀고 장을 보러 간다거나 저녁 술자리를 준비하는 장면까지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수 첫 화에서는 출연자들이 아직도 숙소에 도착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지 못한 남자들의 경우 이성과의 제대로 된 대화 장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만한 단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유추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대장정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떤 포인트를 유심히 보면 더 재미있게 시청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이번 24기는 연애 프로로서의 정체성은 살짝 뒤로 하고 출연자들의 심리전과 미묘한 경쟁 구도를 관찰 포인트로 해서 시청을 하면 더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맹활약을 해줄 여자 출연자들 리뷰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남자 출연자들부터 한 명 한 명 인터뷰 내용과 수식어로 보는 가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영수는 동물병원 운영 4년차의 수의사라고 합니다. 수식어는 진화하고 싶은 연애세포, 결혼 적합형 남자. 결혼에 적합하다는 건 수의사라는 전문성을 갖춘 직업, 또 동물병원이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력, 거기다 성격적으로도 무난함을 보였기 때문에 붙은 말일 것 같아요. 이상형을 물었을 땐 경제적으로 내가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직업도 상관이 없다. 아직 낭만적이고 설레는 연애를 하고 싶다. 고양이상을 좋아한다 하는 걸 보면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외모를 우선적으로 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첫인상으로도 옥순을 선택한 걸 보면 누가 봐도 느신하고 미인이라 할 만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진화하고 싶은 연애세포라고 한 걸 보면 여기에서는 아직 진화하지 못한 순정의 연애 스킬, 순수한 모습, 이성 앞에서 어찌 보면 좀 뚝딱대는 그런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변색 렌즈 안경을 쓰고 등장한 영호. 사랑 앞에서는 따뜻한 호구, 호뚜라미. 지금까지 연애 횟수가 7번, 평균이 1년 이상이라고 해요. 이 정도면 적지 않은 적당한 연애 경험인 것 같은데 저는 인터뷰에서의 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연애할 때 거래하고 싶지 않다. 해준 만큼 돌려받아야 하는 계산적인 연애가 싫다. 내가 선물을 줬어도 대가를 바라지는 않는다. 이런 걸 수차례 강조해서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게 맞을까? 저는 이 영호의 말들이 무조건적인 헌신과 이타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듯이 말하지만 무의식적인 기대치가 있다는 게 엿보이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과거 연애에서 거래적 관계에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을 가능성.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아. 라고 말은 하면서 오히려 상대의 피드백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또 사랑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역설적으로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나 자신을 좋아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사전 인터뷰에서 과거 연애사 이야기를 할 때 새벽까지 야근하는 여자친구를 택시 태워 보내기가 싫어서 자다 일어나 픽업을 해주고 아침에는 또다시 내가 배웅을 하고 일상적인 데이트에서도 나는 꽃을 선물하고 기념일엔 명품 선물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행동이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위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행동하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런 자신의 행동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의 순애보나 멋짐에 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호가 이곳에서 마음 설레게 하는 여자 출연자가 있다면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찐사랑에 눈을 뜨다. 순애보 경적을 울리러 온 영식. 이곳에서 찐사랑에 눈을 뜬 것이 행운일지 재앙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연애를 3번을 해봤는데 짧은 연애가 2주, 가장 긴 연애가 6개월이라고 해요. 6개월도 뭐 경우에 따라 짧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깊이 있는 관계였다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기간이죠. 이분도 인터뷰에서 말하길 좀 전에 이야기한 영호와 비슷하게 연애하면 올인을 하고 주는 사랑에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열정적이라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정말 멋있죠. 근데 그게 결혼 상대자로 봤을 때 마냥 좋은 것일까? 이런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상대자로서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연애를 하더라도 자기 중심을 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감정이 동요되더라도 평소 내 삶에서 중요시되던 것에 우선순위를 잘 잡고 있는지, 본인의 생활이나 소비 패턴 같은 걸 어느 정도 유지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나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거나 계산적인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성적이고 현명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연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나의 중심을 잘 잡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인가? 물론 나에게 사랑에 빠져서 내 일상에 맞추기 위해 자기 루틴을 상당 부분 포기하거나 본인의 재정 상황에 오버되는 큰 소비를 하는 행동들이 심정적으로 고마울 수는 있겠죠. 나를 위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날 사랑하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전적인 희생이 과연 장기적인 건강한 관계로 지속될 수 있을까? 연애든 결혼이든 특히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특수한 상황이라 감정적인 동요가 있을 때 중심을 딱 잡고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영식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자분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분이 연애 횟수나 기간 면에서도 경험이 부족한데 감정의 소용돌이로 꾸역꾸역 밀어넣는 이 프로그램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까지 나타났으니 한 남자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우리는 관전하게 되겠구나. 또 걱정되는 게 전 이분이 말실수를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말하길 대화를 하다가 정적이 3초 이상 지속되면 못 견딘다고, 친구들이 할까 말까 하는 말은 하지 말라고 피드백을 줬다는 걸 보면 평소 말의 총량 대비 쓸만한 말의 타율이 낮다는 뜻이거든요. 입 밖으로 나오는 말 중에 안 하는 게 더 나은 말들의 비율이 높다는 건데 일단은 이 말 자체가 본인의 이미지상 크게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었고요. 영철이 등장을 했을 때 피지컬을 보자마자 직업 내가 그냥 맞춘다면서 헬스 트레이너다. 광수도 만나자마자 나는 안 봐도 직업 알 것 같다 하면서 주변 출연자들한테 맞죠? 하고 묻는데 나머지 출연자들은 불필요한 추측을 하지 않으려는지 동조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직업을 예상하는 대화가 이전 기수에도 여러 번 나왔었고 거론된 직업들이 좋다 나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분이 말하는 걸 보면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뱉어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정적을 깨기 위해 아무 말이나 일단 던지는 평소 습관에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서의 긴장되는 상황까지 합쳐졌을 때 경거망동으로 여자의 마음이 차게 식어 떠나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식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다마스를 타고 온 유도 선수 영철. 수식어가 묵직한 한방, 한판의 사나이. 단순히 유도 선수이기 때문에 한판의 사나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건지 그게 아니라면 이 말을 유도 용어로 보자면 영철이 여기서 누군가랑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한판이라는 건 유도 경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상대를 완전히 넘어뜨리거나 기술이 완벽하게 성공을 했을 때 즉시 경기가 종료되고 한 판을 따낸 선수가 승리하게 되죠. 만약 그런 의미라면 이 수식어는 강력한 스포가 아닌가. 영철은 좋아하는 거에 꽂히면 꼭 해야 하는 성향 때문에 레트로 감성, 다마스에 꽂혀서 차박으로 꾸며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그 뭔가에 꽂혀서 몰두하는 성향은 유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인 포켓몬빵 스티커를 모을 때부터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영철 덩치에 포켓몬 스티커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 게 좀 귀엽게 보였어요. 또 이 다마스가 아무리 세컨카라고 해도 만약 체격이 왜소한 사람이 타고 왔다면 그냥 빈약해 보였을 것 같기도 한데 체격이 눈에 띌 정도로 큰 사람이 타고 오니까 오히려 반전으로 보이는 효과가 저는 좀 있더라고요. 마동석이 마요미라고 불리는 것처럼 남자다운 덩치와 외모에 이런 독특하고 아기자기한 취미가 반전 매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성에게 훅 하고 꽂히는 강력한 요소가 바로 의외성이지 않습니까? 물론 고유의 매력이 있어야 시너지가 되는 거긴 하지만요. 근데 영철의 대화 장면이 잠깐이긴 했지만 말할 때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서 한 명 정도는 영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큰 키의 검정 롱코트를 입고 온 광수. 수식어는 자체 발광, 육각형 다이아몬드. 자체 발광, 육각형 다이아몬드.
이거는 수식어로만 따지면 압도적인 칭찬인데 과연 이 기간 동안 정말 허점을 보이지 않고 장점만을 보여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봐야 할 것 같지만 광수는 앞서 나왔던 다른 남자 출연자들과는 다르게 자기 모습이나 행동을 좀 의도적으로 꾸미려는 경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광수는 원래 고시 수석으로 무려 5급 사무관이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최근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방송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음악 관련 스타트업이라는 얘기가 있고 매스컴에 광수에 대한 과거 시험 합격 수기나 사무관 시절 업무 관련 인터뷰 영상 같은 것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스타트업이라면 홍보가 절실할 테고 매스컴의 파급력에 대해서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이든 사업이든 그걸 알리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죠. 그게 다라고 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리고 그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 이유인지는 몰라도 출연 전에 파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미리 공개한 것이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개하지 않고 뒤늦게 폭로 비슷한 글이 나왔다면 심한 억측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오픈한 것이 아주 깔끔했다. 이 프로그램에 몰입하기 위해 더 이상의 출연자 폭로는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거든요.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도 한 번쯤은 광수를 선택한 옥순의 플러팅이나 여자들끼리의 기싸움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광수가 그런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쉽게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경계할 것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보일 것인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플러팅 전쟁에서 광수의 대응 행동을 보면 아마도 경험치나 내공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며 등장한 상철 우직한 사랑 결혼을 향해 마이웨이 우직한 사랑이라는 걸 보면 여기서 한 명에게 직진했을 가능성이 있죠. 최소한 이 사람 저 사람을 오가며 알아보는 행동은 안 했겠구나. 상철도 인터뷰에서 과거의 연애사를 이야기할 때 대학교를 다니다가 여자친구가 수능을 본다고 해서 자기도 다시 수능을 봤다고 해요. 여자친구 집 앞에 고시원을 구해서 같이 공부하고 수능 보고 그걸 같이 해줘야 멋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 부분은 뭔가 이전에 등장했던 영호나 영식 이런 사람들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죠. 내 여자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한다 이런 느낌. 근데 20대 초반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땐 애인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상철의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하는 걸 보면 다방면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군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말하는 걸 봤을 때 뭔가 고립된 집단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기만의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수식어에서도 마이웨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세계관이 달라서 뭔가 감정적인 타협이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은 왠지 순수하게 재질일 수도 있다 느낀 장면이 있는데요. 첫인상 선택을 할 때 PD가 남자들만 모아두고 1순위는 같이 사진을 찍고 2순위에게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라 라는 미션을 줬잖아요. 그러면 암묵적으로 그 사실을 여자들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상철이 선택을 하러 간 자리에서 여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순위인 순자는 1초도 고민 없이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2순위인 정숙을 두고는 굉장히 외모도 수려하고 하신데 라고 하는데 다행히 이때 정숙이 말을 끊었거든요. 사진 찍어달라고요? 이렇게 정숙이 그때 말을 끊지 않았다면 어디까지 말을 했을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마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상철의 말을 듣고 이 미션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건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으면 할 말 안 할 말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해맑게 해버리는 사람. 의도가 불순하진 않아서 뭐라고 타박도 못하는 맑은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6명의 남자 출연자들 첫인상과 인터뷰 내용, 수식어를 가지고 유추를 해봤는데요. 물론 잠깐의 대화 장면을 두고 많은 걸 알 순 없지만 나중에 보면 첫 화에서의 장면이 복선일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유추를 하며 출연자들에 대한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다른 부분도 있겠죠. 앞으로도 출연자들에 대한 서로의 다양한 생각들을 비교하며 함께 이야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기수의 진짜 주인공들이 될 여자 출연자들에 대한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